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라이딩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5년, 26년이 겨울 정말 혹독했죠. 이제 드디어 좀 이제 바이크를 좀 탈만한 계절이 왔습니다. 특히나 오늘 또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로얄 엔필드 저희 동네에 이제 은평점이 있는데요. 은평점에서 새로운 히말라얀 트림 마나 블랙을 전시한다고 해서 그거 구경하러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마침 이제 날씨도 뭐 나쁘지 않네요. 춥지도 않고 이 정도면 탈만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점 방문하기 전에 주유를 좀 하고, 로얄 엔필드에 대해서는 참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종 소형을 따고서 이제 본격적인 이륜차 라이프를 시작하게 된 오토바이가 로얄 엔필드이기 때문에 저는 엔필더입니다. 이제 히말라얀 411의 파생형이었던 스크램 411을 한 2년 정도 딱 탔어요. 10,000km 정도 탔고요. 아주 저에게는 좋은 추억도 많이 안겨주고, 또 이제 새로운 모터사이클의 세계를 더 탐험하게 한 그런 장본인이라고나 할까. 로얄 엔필드 바이크 정말 좋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로얄 엔필드 코리아가 상당히 일을 잘 해요. 이제 유저 친화적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가격 책정도 참 신기할 정도로 로얄 엔필드가 국내에서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입문자분들이 이제 많이 거쳐가는 바이크로 많이 유명하죠. 저 또한 거기에 좀 혹했습니다. 저는 이륜차의 바이크를 참 좋아하지만 솔직히 제가 그렇게 여유롭게 사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제 저의 그 소비에 대한 철학이 있다 보니까 오토바이에 너무 큰 과금을 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시작은 좀 저렴한 바이크로 하자라는 생각으로 거기를 시작을 했죠. 처음에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게 그 350 새로운 시리즈 헌터가 350이 출시되니까 그 가격이 정말 저렴했죠. 495만 원이었나 그때 출시할 당시에. 그리고 이제 딱 시승을 했는데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125cc를 주로 타고 있었다 보니까 이종 소형을 따놓고서 이 정도면 탈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헌터 350을 한번 내 이종 소형의 시작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또 411이 있는 거예요. 그 스크램 411이 또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약간 히말라얀의 그 형상을 갖고 있지만 약간은 좀 온로드에 치중한 듯한 그런 묘한 디자인. 그리고 또 400cc잖아요. 400cc니까 아무래도 350cc보다는 좀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영부영 헌터를 사러 갔다가 411을 사게 됐었습니다. 정말 그 스크램 411 저하고 너무 많은 추억이 있었어요. 정말 즐거운 추억 많이 갖고 있는 바이크입니다. 제주도 일주도 한번 했었고. 나만 춥나? 출발을 해볼까요? 자, 로얄 엔필드 은평 지점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동네라서 아는 길이니까 그냥 설렁설렁 가면 돼요. 어쨌든 로얄 엔필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정말 좋은 가성비 입문 바이크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요. 외국에서는 되게 비싸요.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비싸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싼데, 나름 로얄 엔필드 코리아가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고요. 나는 이제 이륜차를 스피드보다는 감성으로 타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로얄 엔필드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일단 모르겠어요. 제가 탔던 거는 24년이 없었어요. 바이크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내구성 이슈라든가 어느 거 하나 문제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바이크가 1만 킬로를 타면서 그냥 점검 받고 딱히 큰 고장 없고, 물론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고질병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거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 만약 신경 쓰시는 분은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는 이슈라든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는데 좀 패드 소리가 좀 심하다, 이것도 어느 정도 튜닝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 그 이외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일단 바이크 자체가 워낙 단순하니까. 그래서 이제 장거리 타기에도 나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바이크가 또 이제 단기통 이제 공랭인데 그렇게 열을 많이 내는 바이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열심히 타고 다녀도 크게 트러블 생긴 적 없고요. 전 과열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하지만 역시나 이제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그 성능은 절대 미치지 않는다.
그러한 부분은 조금 감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너무 아쉽죠. 제가 탔던 411이 요런 이제 일본이나 뭐 유럽의 스포츠 바이크들 비교했을 때 그런 수랭식 바이크 250cc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게. 진짜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이제 투어를 하고 있었는데요. 1톤 트럭이 옆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제껴야지, 그리고 내가 빨리 가야지 하고 제꼈어요. 거기가 이제 또 좀 뻥 뚫린 길이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제끼고 갔는데 갑자기 그 용달차가 옆으로 슝 지나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야, 그거 정말 굴욕적이거든요, 여러분. 뭐야, 이 사람 왜 이래. 그거 진짜 굴욕적입니다. 예, 용달한테 모터사이클을 타고 있다가 추월을 당하는 그 기분 정말 모욕적이에요. 그 계기로 인해서 저는 기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게 우리 CB500. 너무 좋아요. 이런 전천후 바이크가 없습니다, 정말. 어쨌든 뭐 입문 기종으로서 잠깐 거쳐가는 바이크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감성 바이크, 정말 그 막 엔진의 그런 돌돌돌돌한 느낌, 진짜 그런 클래식한 느낌 정말 잘 살렸어요. 그리고 뭐 딱히 고장 날 게 없다, 문제가 없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타기 딱 좋은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비 아포칼립스가 도래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로얄 엔필드 바이크를 한 대 훔치겠습니다. 기름만 먹이면 어디든 가거든요. 고장이 안 나거든. 뭐 슈퍼커브도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겠죠. 참 로얄 엔필드 은평점 모토로직에 대해서 또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대리점이다. 네, 제가 이제 뭐 로얄 엔필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슈를 많이 겪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잘하는 대리점이 가까이에 있다면 저는 로얄 엔필드 바이크 적극 추천드릴 수 있어요. 자, 제가 바이크 타면서 아무 걱정 없이 문제 없이 그렇게 탔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로얄 엔필드 은평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대리점 하나가 일을 잘하면은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지점들이 되게 일을 잘하는 지점들이 많아가지고 뭐 물론 이제 지방 쪽 분들한테는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서울 쪽에는 뭐 다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저는 일단 제가 이제 사는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게 은평이었기 때문에 은평점을 항상 다녔는데 항상 참 좋았어요. 정비도 잘 해주시고 좋게 이제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어떻게 잘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전혀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던 바이크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게 꼼수로 좀 골목길로 왔는데 골목길 확실히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썩 추천드릴 수는 없네요. 큰 길로 오면은 이제 차가 많고, 골목길로 오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많고 여러 가지 단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여기서 워낙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기는 구석구석 제가 다 알고 있어서 가끔 이렇게 골목길을 사용합니다. 근데 초행길에서는 저 골목길 잘 안 가요. 초행길에서는 그냥 안전하게 가지 무서워서. 자, 도착했습니다. 가까워서 좋아요. 일도 잘하시고. 어디 보자. 여기다 대충 대면 되겠지. 영상은 아니고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랠리 스타일의 그런 디자인으로 기존의 히말라얀보다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오프로드 스타일이 더 가미가 된 것 같아서 멋있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시트가 상당히 높은데 그래도 무겁지 않고 또 이제 시트 얇은 형상이기 때문에 다루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존 히말라야는 이런 식으로 튜닝해서 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마나블랙을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도 너무 타보고 싶고 갖고 싶은데 마침 이제 사장님 히말라얀이 딱 이거랑 똑같은 세팅으로 시승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타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이걸로 네, 맞습니다. 취미로 그냥 하고 있어요. 재밌게 타보시고.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타겠습니다. 여기 지금 땅이 좀 이래서 네네. 나가실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예. 이게 예예예. 알겠습니다. 발 포지션이 좀 다르네, 확실히. 네이키드 타는 거랑.
시트고도 엄청 높고, 아 이건 확실히 조금 빡시긴 하다. 아 로얄 엔필드를 드디어 타보고 있습니다. 어디 보자. 지금 서비스 오버듀, 모드 바꾸는 거 그런 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브레이크 안 먹어. 적응 안 돼. 브레이크가 안 먹어. 아, 오랜만에 로얄 엔필드 탔다가 지금 제가 순간 실수를 했어요. 브레이크가 엄청나게 안 먹네요. 아, 확실히 시트고가 높으니까 좀 부담되긴 한다. 시야 높고 그런 건 좋은데 일단 시트고가 너무 부담이 돼요. 지금 일단 많이 바뀌었네요. 확실히 이 느낌이, 가속감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CB500이랑 매우 비슷합니다. 비슷한 CC에다가 나름 출력도 나름 비슷하죠. 제게 47마력인가 그렇고 얘가 42마력. 토크도 뭐 비슷할 거로 아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옛날에 내가 알던 그 로얄 엔필드의 느낌이 아닌데? 일단 브레이크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내가 기대한 것보단 무겁다. 그거보단 조금 더 무거워요. 로얄 엔필드가 약간 지금 CB500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그리고 발 포지션 좀 적응이 안 되네. 내가 타던 네이키드 바이크랑도 또 이렇게 다르네요. 잘 나간다.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잘 누워요. 이거 앞바퀴도 잘 들리겠다. 브레이크 안 들어. 브레이크 무슨 일이니? 근데 생각보다 안정적이야. 바이크가 굉장히. 상당히 재밌는데? 시트고가 조금 높은 거는 부담이 된다. 근데 나름 로우 시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히말라얀이. 이게 뭔 냄새야? 타는 냄새가 나는데? 자, 어쨌든 로얄 엔필드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탈만합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탈만합니다. 탈만합니다. 그냥 올라가는 속도가 옛날하고는 좀 달라요. 확실히. 스크램에서 내가 이런 느낌을 받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내 스크램은 이런 느낌을 안 줬어. 짧은 시승이지만 참 많은 걸 느끼게 해줍니다. 로얄 엔필드가 많이 변했네요. 진짜 많이 변했다. 우리 로얄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일단 만약 출력을 좀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450 타십시오. 650보다도 제가 볼 땐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 시트고는 좀 적응이 안 되네. 돌고 싶다. 돌고 싶지만 저는 남의 바이크를 또 타고 있기 때문에, 준법 정신 출철한 라이더이기 때문에 기다리겠습니다. 보행 신호가 켜지면 도는 걸로. 어쨌든 이거 시승 바이크라서 뭐 잠깐 타는 거긴 한데 로얄 엔필드가 정말 많이 변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같네요. 이거 타보고 싶었는데 진짜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탈만해요. 이제 탈만해. 이 정도면. 그리고 이 바이크가 생각보다 움직임이 좋아요. 되게 좀 바이크 묵직한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달리도 되겠는데 이거? 조금만 저거 해보면. 어쨌든 즐거운 시승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예? 아, 충분히 느꼈습니다. 불안해요. 그리고 재밌네요. 사장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차. 저 먼저 좀 나갈게요. 에이씨, 안 된다. 야, 우리 로얄 엔필드가 달라졌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야, 우리 로얄이가 하면 되네. 당연히 되겠죠. 예,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로얄 엔필드인데, 야, 제가 사던 411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바이크가 전혀 다른 바이크예요. 450 수랭 엔진 나쁘지 않은데, 너무 재밌는데? 와, 진짜 완전 재밌게 탔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남의 바이크 너무 오래 타긴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바이크가 일단 뭐랄까, 운동 성능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움직임이 그 옛날 스크램을 탈 때는 되게 묵직했거든요. 좀 솔직히 무거웠어요, 바이크 자체가. 약간 좀 오프로드 바이크, 이걸로 오프로드를 어떻게 타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히말라얀도 거의 똑같았을 거니까 스크램보다 아마 더 무거웠을 거예요. 그냥 구형 히말라얀이. 제 스크램이 조금 더 가벼운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단 물론 이제 제 기대만큼 그렇게 가볍진 않은데, 제가 예전에 KTM 탔을 때 너무 그 가벼운 맛을 봐버려가지고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 예. 히말라얀 450 이건 진짜 탈만해요. 이 팍팍 튀어나가는 게 거의 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12500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비슷하죠. 뭐 출력도 비슷하고 배기량도 비슷하고, 물론 이제 단기통이라는 거 그게 좀 다르긴 하죠. 제 거는 2기통이고. 네, 진짜 재밌습니다. 만약 로얄 엔필드 바이크를 보고 계신다, 난 그래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도 따지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450 사십시오. 솔직히 뭐 650 탈만합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650도 출력 잘 나오고 괜찮은 바이크인데, 뭐랄까, 그 팍팍 튀어나가는 그런 맛은 없어요. 솔직히 그건 좀 아쉽거든요,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로얄 엔필드 바이크를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은 450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잠깐 달려볼까요? 너무 재밌다. 나 이거지? 시즌이야. 바로 이거지? 자, 오늘은 이 로얄 엔필드 모토로직을 왔다 갔다 한 걸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더 타고 싶다. 이게 잠깐 탄 걸로는 확실히 바이크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타보고 싶긴 한데, 뭐 제가 전문 리뷰어도 아니고 그럴 깜냥도 안 되고, 내 바이크 아닌 거 막 타고 빌려 타는 거 그런 거 못해요 제가. 어쨌든 오늘 간단한 비디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다들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고 즐거운 한 해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노력할 거고요. 끝.